요즘 정부 세종청사 주변에는 안전과 생활 민원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트레일러 적재함을 비롯해 덮개 자동장치 개선을 촉구하고 환경부는 논리적인 대기환경보전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아봤는데요. 한 사람이 유독 목청을 높여 항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프 영업을 하면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프 사용을 하면 위법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이제 그거 하면은 2000년대 중반 건설기계 등의 포화 상태라고 판단한 정부는 2009년부터 영업용도의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이번에는 또 안전기준을 내세워 오히려 운전자를 낙상 위험으로 몰고 간다는 내용인데요. 적재 구조물 장치와 소재를 비롯 운송 중 떨어지고 날리는 낙하물과 비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권장과는 달리 정작 적재함 덮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운송용 화물 트럭 덮개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를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때문에 정기검사 때마다 탈거했다가 검사 후 다시 장착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현실화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3일이라는 사전 작업은 검사로 인한 운행이 지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탈거와 장착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에 가끔 단속까지 당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업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트럭 덮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덮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저 덮개를 설치할 때는 비산먼지 발생과 산업안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까지는 전혀 어떤 뭐라고 해야죠? 규제가 없는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을 때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그냥 단지 설치했을 뿐인데 그 검사 측에서는 이거를 띄고 와야 검사를 해준다. 그 이유를 저희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안전을 위해서 저는 설치한 건데 명확한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규정상 이게 달려있으면 안 된다. 그 이유만으로 차들을 회차를 시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건 잘못된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저희한테는 애로사항이고 문제입니다. 비용적인 것. 비용은 이게 보통 한 400만 원, 비싼 건 500만 원. 이 박스에 따라 규격에 따라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4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네, 처음에 비용 설치할 때 그리고 검사 한번 받을 때마다 탈부착 띄어서 오라니까 저희는 또 띄어가지고 가는데 띄고 붙이는데 또 30만 원, 40만 원. 이런 불합리성이 표출되면서 검사 때마다 부담과 손해를 주는 이해 못할 규정 촉구는 한동안 거세졌고 상당수의 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개조에 운영하는 이유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스런 일은 문제점 개선 요구 차원에서 흥분한 운수 종사자들이 집회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와 첨단 자동차 기술과 담당자들이 곧바로 이들을 민원실로 안내했고 경청하면서 흥분의 도가니는 점차 식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주차된 현장까지 나와 같이 살펴보고 설명을 듣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취재진이 따라간 현장에서도 심도 있는 얘기는 계속 오갔고 이런 적극성 속에는 검토와 현실화를 공감하는 분위기로 이뤄졌고 결국 집회가 아닌 대화로 일관됐습니다. 화물 운송업자들의 덤프 트레일러 관련된 이번 민원 제기 발단은 컨테이너 알루미늄 적재함, 즉 샤시 폐지와 자동 덮개 설치 의무화와 이에 따른 구조물 설치 여건 조치, 그리고 적재 중량 표기 변경 요구였는데요. 적재 중량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모인 이유가 뭔지 간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중 0.8이라는 차를 갖다가 새로 현실에 안 맞는 차를 갖다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 1인 차주들 농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 차량이 현재 40루베로에서 비중을 제한을 받아서 톤수가 18톤 100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원래 따지면은 공차를 뺀 나머지 적재 중량 표시가 25톤이 돼야만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법상에 총중량 4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차를 뺀 나머지 그걸로 적재 중량을 표시해야 맞는데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을
비중으로 확대를 해서 해줄 우리나라 물류 현실에 맞지 않게끔 그동안 계속 옛날 한 30년, 40년 법을 갖고 그걸로만 밀고 나가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 물류회사 전국에 있는 사람들, 1인 차주들 오늘 일단은 몇 명만 오시고 만약에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실 경우에는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집회를 신청하시고 실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관계 부서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갖다가 6월 15일까지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해서 저희가 집회까지는 가지 않고 서로 이제 6월 15일까지 기다리기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집회는 하지 않은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4대의 대형 트럭을 준비한 집회 신청 운전자들은 현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 관련을 일일이 나열했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적재함은 철로 만들어졌는데요. 튼튼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골재같이 무거운 짐을 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그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는 슬라이드 자동 온오프 역할을 해주는데요. 적재함보다 한 뼘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집회 목적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이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듣고자 트럭 4대를 가져왔지만 답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6월 15일까지 답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내용을 회의에 붙여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운전자에게 전하면서 타협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식회사 원로지스텍 장수 대표는 만약 15일까지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16일부터 전국 운송업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로 변절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낙하물과 비산물 때문에 발생되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틈새 없이 완벽하게 적재물을 씌워주는 자동 덮개 장치, 필요하고도 중요한 장치인데요. 자동차 전문가에게 안정성과 대조를 이루는 위험성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에 위반되는 이 덮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도로상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 적잠에 실린 각종 물건들이 낙하거나 또는 먼지가 비산되면서 주변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덮개를 반드시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기 검사 때 이 덮개에 대한 부속 장치들이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띄었다가 다시 검사 마친 다음에 다시 장착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고 이런 불필요한 규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세계환경보전법을 논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1인 시위가 6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옆 환경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위가 다소 과격해지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분신으로 이어졌던 현장에서 대한자동차 대기환경협회 전칠식 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 오히려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 환경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피켓을 목에 건 집회자가 6주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집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자동차를 주로 관리하는 사업체들의 모임의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체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동차를 외부에 오염되어 있는 환경물질을 제거하고 작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들의 회원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작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의 안료를 사용해서 조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너무 규제 아닌 규제로 지금 환경부에 묶여 있어서 전국에 1만 5천 개의 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있으며 동시에 실업자가 약 6만 명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자동차 학교, 학원, 직업훈련원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의 진로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현재 1인 시위를 지금 계속 6주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생계형 영세 사업자의 폐업을 원칙으로 실업자 발생에 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는 원칙만 내세울 뿐 이렇다 할 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담당자를 기다려봤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환경부 관계자분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예, 저희 그 대기 배출 시설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한 공기 정화기를 대출 시설에서 면제를 해달라는 그런 기준을 좀 바꿔달라고 법령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아, 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예, 환경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타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게 여러 군데의 부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안전과 업권 보호를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요구 집회는 민생고 차원을 넘어 범법자로 매도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계부처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뉴스 엘레나 리포터였습니다.